가난한 집안 때문에 소년 노동자로 살아야 했던 이재명은 어린 시절 장애를 입게 되고 후각마저 잃게 된다. 그의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재명은 1963년 안동에서 5남 4녀 중 7째로 태어났으나 누나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 5째로 성장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교 중퇴 후 교사와 탄광의 관리자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산골로 들어와 농사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던 사람이었다. 자식들도 많은 데다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버지 덕에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재명의 가정 형편은 그 중에서도 심하게 가난한 편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보지만 그는 매일 5km의 거리를 걸어 등하교를 해야 했고 어려운 형편에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해 매를 맞기 일쑤였다. 이재명은 그런 선생님이 무서워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했고 학교를 마치면 나무를 하러 가거나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그는 사생대회라도 열리는 날이면 혼자 학교에 남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다. 3학년 즈음 그나마 가족이 일궈놓은 산전을 남에게 넘겨버린 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가족들을 챙겨야 했다. 초등학교 시절 그의 유일한 낙은 학교 도서실에서 어린이 권장 도서를 보는 일이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이 그에게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1976년 초등학교 졸업을 마친 이재명과 그의 가족은 성남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유는 집을 떠나 한동안 마음을 못 잡고 서울을 떠돌아다녔던 아버지가 이제부터라도 가족이 모여 힘을 합해 살아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이재명과 그의 가족은 쌀락눈이 내리는 2월 성남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런 이재명과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집은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성남 상대원동의 낡고 허름한 단칸방이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시장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폐지와 고물을 줍는 일을 했고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등의 일을 했으며 이재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재명은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포기한 채 6년의 시간 동안 교복 대신 회색 작업복을 입고 소년 노동자로 살아가야 했다. 13살 소년 이재명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취업하게 되었고 그의 첫 공장 생활은 자신의 집과 등을 맞대고 있는 이름 없는 가내 공장에서였다. 그 공장에서 그는 납을 연탄불에 끓여 목걸이를 만드는 등의 일을 했고 납과 수은이 얼마나 몸을 상하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이후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는 공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의 두 번째 공장은 첫 번째 공장과 작업 과정이 비슷한 반지하에 있는 이름 없는 목걸이 공장이었다. 그가 두 번째 공장에서 아침 8시 반부터 점심을 먹고 밤 9시까지 일하기를 몇 개월 출근했던 이재명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공장 문은 닫혀 있었고 공장의 사람들은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공장 사장이 야반 도주를 한 것이었고 그 바람에 그는 일했던 석 달치의 월급은 받지 못했다. 억울했지만 별 방법이 없었던 그는 사장의 이름만 기억한 채 다른 공장으로 옮겨야 했다. 이후 그는 동마고무라는 회사에 취직하려 해보지만 그 회사는 정식 사업장이었기에 문서상으로나마 정식 월급을 지급해야 했고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겨우 13살, 법적으로는 도저히 취업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이재명보다 몇 살 많은 앞집 청년의 이름을 빌렸고 그 공장에서 그는 박승원이라는 앞집 청년의 이름으로 일하게 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문은 사라지다시피 했고 어느 날 작업대 아래에 돌아가는 모터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왔던 건 치료보다는 기계값이 얼마인지 아냐는 짜증 섞인 말과 덤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아야 했다. 그 사고로 아직 그의 손가락에는 고무가루가 들어있다고 한다. 아들이 공장에 다니며 잦은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으면 했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아이스박스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다. 위험한 작업 과정을 피해 취직한 공장이었지만 함석을 잘라 모터를 달아야 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위험한 작업이었다. 작업도 작업이었지만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침마다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이어지던 선임 노동자의 매질이었고, 또한 점심을 먹고 나면 소년공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것도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 그런 지긋지긋한 공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재명은 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해보지만 아버지가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며 말렸던 이유로 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은 접어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는 또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야 했다. 이재명은 아버지의 추천으로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이라는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공장에서 그는 작업 중 프레스 기계의 손목 관절이 눌려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공장에서 조금 다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기에 그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붓는 정도로만 생각했고 뼈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 치료가 제대로 될 리는 없었다. 사고 이후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부상당한 팔의 문제는 16살 무렵 생기고 말았다. 키가 자라며 손목도 굵어졌는데 왼손 손등에 뼈가 자라지 않아 손목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이 사고로 인해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훗날 징병검사에서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일어난 장애가 창피스러워 이후로는 반팔도 입고 다니지 못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적이 있었다. 소년 노동자 이재명은 공장 생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다. 이때 그는 당시 공장에서 위세가 대단했던 관리자를 보게 되었고 그 관리자가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결과 그 관리자가 고졸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재명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만 공부를 하던 그는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다. 1979년 다니던 공장이 망하자 그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으로 옮겨가야 했고 공장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했던 그는 1980년 4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된다. 고졸 자격을 얻으면 관리자가 될 줄 알았던 그는 생각과 달리 여전히 소년 노동자 신분이었다. 그리고 아세톤과 벤졸, 성면 등을 마셔가며 일하던 작업 환경에서 그는 60% 정도의 후각마저 잃고 말았다. 성남으로 이사 후 그의 가족은 10번의 이사를 다녀야 했고 이재명은 장애를 입어가며 소년 노동자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긴 했지만 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런 이재명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다. 제5공화국의 교육 정책으로 학력 고사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시험을 잘 보기만 하면 돈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이었다.